네, 청춘 고민 상담소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문화 콘텐츠 대표 주자 강연할 때 이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마이크 임팩트 한동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화사하게 이제 커플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좋으면서도 안 좋으면서도 미묘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벚꽃 축제 때 이렇게 같이 맞춰 입고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언제나 저희에게 밝은 미소,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진아연 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혼자 너무 칙칙한데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어두운 색을. 두 분이서 MC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살짝 빠져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특별히 우리 청춘분들을 위한 맞춤형 주제들 준비해 오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또 재미는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춘들이 스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춘이 가져야 할 청춘 스펙 첫 번째 코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청춘이 가져야 할 청춘 스펙 네모. 네모 안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저 한 글자가 뭘까요? 아, 한 글자예요? 사실 스펙 하면 우리가 뭐 토익 생각하고 막 봉사활동 생각하고 네. 자격증 생각하고 이러기 마련인데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청춘이 가져야 할 청춘 스펙. 돈? 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네모가 앞에 있었으면 식스팩이라고 했을 텐데. 식스팩.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예. 흔히 말하는 6대 8대 스펙은 아닐 것 같고요. 그쵸. 꿈과 열정? 꿈? 네. 꿈 아닐까 싶은데 꿈? 좋습니다. 예. 정말 청춘 스펙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고 진짜 스펙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오늘 첫 번째로 꼽고자 하는 게 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청춘 스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 아닌 청춘들만의 스펙으로 오늘 책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책을 꼽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좀 그레이트 퍼슨,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1번으로 꼽는 게 정말 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맨 처음으로 책을 항상 꼽더라고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책을 좀 뽑아봤어요. 네. 요즘에는 근데 청춘들도 진짜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인생의 책 또는 또 요즘에 책을 또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아, 저는 정말 솔직하게 창피한 말씀인데 그 며칠 전에 집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하는데 그 이삿짐 도와주시는 분들이 책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질문하시길래 너무 창피하면서도 나를 알아보시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 질문을 받고 돌아보니까 최근 몇 년간 책을 한 권, 두 권 정도밖에 안 읽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입안에 가시가 돋은 상태인데 진아연 캐스터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방에 책을 넣을 만한 공간도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옷들과 화장품들로 많이 부끄러워지네요. 오늘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는 계기를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책은 사실 사치에도 지나치지 않는 유일한 물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표님은 책 많이 보시죠? 네, 저는 이제 업이 또 업인지라 책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책을 보는 걸 너무너무 즐겨하기도 해요. 너무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위대한 우리 그런 것 대표님. 같아요. 네. 책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책 읽으면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책 읽으면 좋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짓는 게 되는 것 같고 책을 읽을 때 좋은 감정을 본인이 자기만의 정의로 느껴야지 그 다음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이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특히나 공부처럼 여겨져서 막 굉장히 따분하고 이런 편견들이 되게 많은데 책의 좋은 점, 좋은 감정들은 많이 느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약간 책을 읽으면은 정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조우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런 희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그런 쾌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진짜 많은데 그런 거를 본인이 되게 느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기업을 하기 그렇지만 이제 정말 저의 한계, 저의 부족한 점, 저의 결핍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결핍들을 많이 보는데 이 결핍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채우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랑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멘토로 여기신 분에게 이제 질문을 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책을 보게 되면 진짜 엄청난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희열들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청춘들에게 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춘들이 어떻게 책을 골라야 될지 몰라서 베스트셀러 그냥 싹 쓸어서 집에다 이만큼 쌓아온 다음에 SNS에 이거 읽을 거야라고 올리고 정작 한 권도 안 읽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추천 도서를 준비해 주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저의 또 추천 도서인데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들, 이런 책들을 또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도움이 되면서도 안 되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제 두 권 준비해왔는데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랑 리처드 브랜슨의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이 두 가지 책을 한번 좀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가 첫 번째 추천 도서고 두 번째가 리처드 브랜슨의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네, 취업 준비생을 위해 첫 번째 추천책 제가 살짝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은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사상을 총결선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이 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되게 어렵게 설명을 또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살짝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접했던 때가 30에 접했어요. 나이 30에. 그 공자가 나이 30에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뭐 서른에. 술 끊어라? 그죠? 맞아.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공자가 나이 30에 이립이라고 하거든요. 이립 들어보셨죠? 마흔은 부록. 네, 마흔은 부록 맞아요. 예. 미혹되지 않는다. 나이 30의 이립은 인생의 뜻을 세워라였었어요. 인생의 뜻을 세워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의아했던 게 이때 그 얘기를 듣고 의아했던 게 30 돼서 그때 돼야 인생의 뜻을 세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0대 때는 뭐 20살 초반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했지만 네.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30 돼도 대부분 못 세우더라고요. 인생의 뜻을 못 세우고 방향성을 못 세워서 그때 진짜 방황이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삶의 방향성을 잡아준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이 취업 준비생이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정말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취업도 사실은 저는 소유라고 봐요. 자기가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고 어떤 직장을 소유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걸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네. 또는 더 가지게 되는데 나의 존재가 더 공허해지는 것. 이거는 인간이라면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그때 끊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존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 삶의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유의 삶, 이제 자본주의 소유의 삶에서 이런 존재의 삶으로 넘어가야지만이 자기가 어떤 직장을 택할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정하게 되고 나이 30에 됐을 때 이립을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또 대부분 30을 앞두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네. 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늦었지만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추천 도서가 리처드 브랜슨의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네. 저도 뭐 조사를 했습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독서 장애증에다가 최하위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도전하고 열정을 보여서 세계적인 유명 기업가가 된 뭐 이분의 자서전인가요? 뭐죠? 네, 저 비슷한 자서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괴짜 CEO로 되게 유명을 해요. 네. 이제 굉장히 영국에 이제 30여 개 국가에 이제 300개 기업을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만드신 분인데 이분은 난독증에 사실은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었는데 이분이 막 자기 프로모션 이런 것도 막 뭔가 모바일을 런칭할 때 정말로 그 누드로 이제 자기가 CEO로서 나서가지고 런칭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가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 하냐면 이제
우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달에 가는 이런 모험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상하는 계속 그런 모험들을 해나가고 동시에 이분이 기업 이름이 버진이거든요. 버진. 정말 잘 어찌 보면 되게 약간 외설적으로 느껴지지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브랜드들을 자기의 개성을 잘 녹여내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보통 이게 어른이 되면서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개성은 잊게 되잖아요. 점차. 근데 이분은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개성을 점차 더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취업준비생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취업하거나 자기 기업에 들어가면 나의 꿈은, 나의 개성은, 나의 색깔은 다 내려놔야 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용기를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나의 꿈이나 나의 개성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취업 준비를 앞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꿈, 자기의 개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잘 드러내고 오히려 엄청난 경쟁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또 창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책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을 읽은 것 같은 풍요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책을 2권 추천해 주셨는데 책을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특히 저도 그렇고요. 저도. 책을 사러 가면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사실은 저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뭐 베스트셀러 중에 보거나 아니면 친구 SNS 보거나 아니면 짧게 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좋은 책이랑 잘 맞는 책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뭐 어디 추천 도서 이런 건데 이런 거랑 자기에게 필요한 잘 맞는 책이랑은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맞는 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의 삶의 질문이 있는 거에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점이 모자라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어떤 꿈을 꿔야지?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책을 읽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좋은 책을 잘 보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창업하고 나서 오히려 더 시간이 없는데 책을 더 많이 읽게 된 게 저의 부족한 점이나 결핍이나 어떤 방향으로 할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용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기업가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비즈니스 성장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게 많이 필요하고 뭐 재무나 마케팅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실무적인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뭐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엔 리더십의 책들을 되게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상황, 자신의 질문, 자신의 결핍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책을 잘 고르는 노하우도 나에게 잘 맞는 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습득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또 여러분들이 이 책과 관련해서 고민을 저희에게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그 사연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의 사연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만 읽으면 잠이 오는 30대 남성입니다. 이공계를 졸업했고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참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길래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만 읽으면 졸립니다.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시면 졸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 얘기인가요? 네. 저도 공감. 네. 맞아요. 사실은 이분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 했는데 이분에게는 짧은 시간에 읽을 책을 추천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마 좋을 거예요. 100%.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책을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절실하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하고 싶은데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방법을 찾겠죠. 뭐 찾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책을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적용하지 상상하면서 사색하면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책을 억지로 읽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이 절실한가를 보게 되면 볼 수 있게 될 거 같고 오히려 삶이 무료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런 무료함을 없앨 수 있는 책들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흐름을 쫓아서 책을
억지로 읽으려면은 아무리 재밌는 책도 지루하게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뭔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먼저 좀 필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자,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미혼이에요. 사회생활 경력은 4년 정도 있고 현재는 구직 중입니다. 퇴사한 이유는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일을 계속하기가 하기가 좀 어려운 근무 환경이라서 다시 구직을 하려고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네요. 대졸과 해외 연수,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 다수, 해외 봉사활동 포함, 자격증, 토익, 스피킹 등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재취업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서류 광탈인 기분이고요. 면접 가더라도 최종에서 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절망적입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20대 후반 여성인데요. 벌써부터 결혼하고 출산을 걱정하셔서 퇴사를 하셨는데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좀 주제가 기승전 책이어서 다시 책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가 오히려 책을 읽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게. 힘들 때.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또 간절함이 있고 동시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기업가 중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있는데 손정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몇백 권의 책을 되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업 생활을 이렇게 몇십 년간 해오면서도 정말로 나이를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때 아팠을 때 1년 동안 책 읽었던 게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갭 이어라고 하는데 뭔가 경력과 경력 사이에 또는 학업과 학업 사이에 갭 이어를 안식년을 이렇게 딱 가지게 되면 이때는 다른 것도 좋지만 책을 많이 읽어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오히려 취업도 아마 더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기간에 한번 책을 한번 왕창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의 해결책은 책에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 짧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세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손해란 손해를 다 보고 사는 것이 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친구나 언니, 동생을 먼저 챙겨왔고요. 네. 같은 직장 동료도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케이크를 사서 챙겨줬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하는 것에 비해 못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해요. 이런 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책 한 권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잘해주지 마요. 왜 굳이? 굉장히 쉬운데요. 예. 어떤 조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 감정의 편에는 이제 본인의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이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관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걸 안 바꾸면은 계속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바꿀 때 자기의 삶의 태도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분은 제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주게 되면은 본인이 손해 보기 때문에 항상 뒤처지고 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대요. 지금 뭐 자기가 계속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성공 사다리에 보면은 맨 위와 맨 밑은 그 기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갈 수 있지만 맨 위에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가 주게 되는 거고, 주는 사람이 계속 주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생각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줄까를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태도나 생각을 바꿀 때도 이런 식의 책을 좀 보면 아마 큰 삶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추천 도서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청춘들에게 필요한 스펙들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그 첫 시간 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춘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청춘 스펙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청춘 스펙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어른들이 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여행해라,
네. 연애해라, 책 읽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은 속는 셈 치고 믿고 해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요즘에는 책을 안 읽는 시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책의 가치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안 읽는 시대일수록 책을 읽으면 오히려 자신을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믿고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애, 여행, 책. 대표님 혹시 세 개 중에 지금 부족한 게? 저는 연애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네. 갑자기 깜짝 공개와. 지금 무슨 얘기지? 내가 왜 얘기했지? 네, 그렇습니다. 이 스펠 꼭 갖춰가시기 바랍니다. 네. 좀 의도치 않게 우리 네. 대표님의 또 연애 공개까지. 네. 아무튼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에 나의 고민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이크 임팩트 사이트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